네, 10월의 첫 거래일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계속해서 개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휴일을 계속해서 퐁당퐁당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요일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컸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엇갈려버린 경제지표, 그리고 미국의 항만과 관련해서도 파업이 나오게 되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두드러졌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눈에 모든 이슈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번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방어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결국에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고용 지표는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계제로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고요. 또 미국의 동남부 항만에서는 47년 만에 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것이 미국의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오늘 부진했습니다. 증권사 전망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었고요. 신형 아이폰에 대한 부진한 그런 수요, 결국에 애플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시간 외에서는 소비재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나이키가 실적을 혼재되게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6가지 뉴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수출, 결국에 반도체가 견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상고, 하고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겨울인지 봄인지 계속해서 계절 체크를 도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LG화학이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초기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항만의 HMM 그리고 정유의 S오일이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손잡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닝 리포트 보시게 되면요. 삼양 패키징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판가 상승 속에서 업사이드 50%를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업종 중에서 탑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 요금제 개편과 관련된 기대감이 묻어나오고요. 그리고 JLK와 같이 이 AI 의료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입증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4%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9%, 나스닥이 1.5%로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장중 내내 중동 전쟁과 관련된 긴장감이 이어졌었고요. 유가가 급등했고 여기에서 에너지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이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일 이란이 7월 말 한의회가 자국에서 암살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세가 반대로 더 거세지게 되면서 2개월이 지난 간밤에 이러한 부분들을 장중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차후 보복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결국 헤즈볼라 이후에 이란까지도 이러한 전쟁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중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엇갈렸습니다. 우선 제조업부터 보시죠.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은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2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준치인 50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으로 경기 위축을 시사를 했는데요. 다만 로이터 통신은 제조업 PMI가 역사적으로 제조업 부문이 둔화되더라도 전체 경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42.5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수치를 6개월째 넘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공장의 생산량과 내구재 주문과 같은 실물 데이터가 제조업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8월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약간 예상치를 넘기게 되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고용은 견조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정체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파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4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JP모건 체이스는 하루에 최대 50억 달러 손실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가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해상 운임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포인트는 이 파업이 장기화될지 여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됐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 자극과 주식시장에 악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는 이번 파업이 소비자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얘기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명 테크 애널리스트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기존의 최신 GPU 라인업이 축소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반박도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존에 말해줬던 라인업이 그대로 출시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던 만큼 하락 쪽으로 베팅이 됐고요. 이날 엔비디아가 3.6% 하락했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진한 아이폰 매출 전망 때문에 하락한 애플이 되겠습니다. 이 증권사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부품 주문 감소로 봐서 아이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애플은 장중에 낙폭을 좀 회복은 했지만 2.9% 하락한 22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애플 부품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방위 산업주 로키드 마틴입니다. 중동 불안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로키드 마틴 한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노스롭 그루먼 2.9%, L3 해리스 3.1%, 다른 방산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방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에서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날 엑소모빌이 2.3%, 쉐보론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로키드 마틴 3.6% 상승하면서 605달러에 안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키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혼재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혼재된 실적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EPS 그리고 마진율, 중국에 대한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전체 매출이 하회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나이키는 장 마칠 때에는 0.8% 상승의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 외에서는 현재 4.7% 하락하고 있습니다.